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어제 오늘 시장, 그리고 최근 흐름들을 봤을 때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물방 고기반이다. 수익 내자, 종목 사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치매 치료주 같은 강선동 같은 종목도 있을 테고, 1, 2% 상승한 송사리 같은 종목도 있을 테고, 또 물만 건져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고기 반을 건지는 게 아니라 물만 계속 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낚시도 보면 포인트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어디를 가면 고기를 낚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고기를 낚아야 하는지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또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진격의 진경 있는 날이잖아요. 네. 여기서 또 종목들 골라드리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 코너 끝났다고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의 주요 이슈들과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중에서는 네. 락앤락도 내일 눈에 또 띄고 광군제 있고.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 그러게요. 10% 급등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대웅제약 워닝쇼크 워닝쇼크. 때문에 하락, 이것도 있고. 눈에 띄는 거 뭐부터 해볼까요? 아니, 영어를 썼어요. cheer up. 예. 무슨 일이죠? 항상 우리말로만 하다가 왜냐면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냐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봐라. 네. 그래도 시장이 그러니까 계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이유가 외국인이 오거래일제 수매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 신고가와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매수가도 좀 돌아오는 분위기인데요. 물론 외국인의 이런 자금이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로 쏠려 있긴 한데, 그래도 어제 급하게 상승한 이후에 오늘 조정받을 수도 있는 타이밍인데, 그래도 오후장 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조금씩이나마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바람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이들의 자금이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에게도 계속 좀 퍼지길, 시장 전반으로 퍼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톡톡하게 한 몫을 해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주시라. 영어로 네. 키워드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방향성 이거요. 믿고 기다릴까? 네. 이거는 글쎄 어떤 종목군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향성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속도가 문제일 것 같은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투토, 이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잖아요. 시장은 2020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중에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모락모락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서버 교체 주기가 돌아오면서 재고가 감소되고 있고 반도체 가격은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급격하게 또 아이폰 교체 수요가 촉발되면서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도 훈풍으로 안아가고 있습니다. 단, 이 52주 신고가를 계속 달려서인지 피로감에서일까요? 상단이 제한된 모습 0.59% 상승 흐름으로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85,200원까지 올라온 SK하이닉스 더 올라갈 상승 여력 남아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갈까? SK하이닉스 잠시 후에 또 전문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이건 뉘앙스가 조금 오르니까 하기는 하는데 손이 잘 안 간다고 이런 내용인가요? 제 속마음이에요.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볼게. 치매 치료제 관련주인데 오늘 그냥 엄청나게 오릅니다. 상한가 기록하고 20%대 급등 흐름 기록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게 워낙 단기적인 테마성 움직임이니까요. 뉴스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아이큐어와 셀트론이 치매 치료제 공동 임상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던 바이오 자금들이 오늘 장에서 이제 치매 치료제로 쏠리고 있는 거죠. 하다 보니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아이큐어, 셀리버리, 오성 첨단 소재 좀 치매 쪽으로 묻어만 있으면 오늘 장에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치매 치료제뿐만 아니라 어떤 제약바이오 볼 때는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건데, 주가가 그 시기를 기다려주질 않죠. 하다 보니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참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르긴 오르니까 전문가에게 잠시 후에 투자 의견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날개 펼까? 그러게요. 앞에 거보다 저는 이게 더 뭔가 키워드가 더 기대가 되네요. 아니에요.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날개 펼까? 네, 좋습니다. 한일 관계 호전 기대감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대한항공인데요. 네. 여러분들 실적 추정치 확인은 해보셨나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최악의 어닝 시즌을 앞뒀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나타난 유가나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커졌고 글로벌 경기 부담 때문에 화물 부분에서 최악의 부진을 겪으면서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반토막 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이 상승은 반갑긴 한데 이거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는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년 1분기나 돼서야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제시된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는 시점이 맞을까 싶어서 또 전문가께 여쭤보려고 대한항공까지 키워드로 가져왔고요.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대한항공부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환율이나 유가 상승이라든지 리스크 요인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당분간 관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실적이 좀 좋지 못했죠. 그리고 일본발 악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외부 내한을 겪었던 항공업체죠. 여행계이기도 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조금 좋아지는 그 가능성이 보이면서,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1분기쯤이나 돼야 이제 턴어라운드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보고서를 좀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러면 내년 1분기 때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사야죠. 예, 그때 가서 좋아진 거 보고 산다라고 하면은 좀 늦겠죠. 약은 좀 실적 추정치가 잘 나오지 않는 중소형 조그만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인하는 게 맞는데, 이 대한항공 같은 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어쨌든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고, 일본발 악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일본이 또 이제 어떤 색깔을 가지고 나올지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은, 주가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거치고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라고 생긴다라고 하면 주가는 선제적으로 매수 세력이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먼저 바닥을 찍고 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주들은 지금 매수해야 될 구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유가 상승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러한 상승 부분에 대한 어떤 주가 반영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속이 되었고, 일본발 악재가 제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주가가 올라왔다면 부담인데, 주가도 올라온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수개월 동안에 걸쳐서 악재를 소화하고 해소해 가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최저점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업황의 최저점을 지나고 있는 지금 구간이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요. 대한항공은 지금 현재 언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구가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지금은 매수 구간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힘든 구간일 순 있겠으나 그래도 한 박자 빠른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대한항공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앞에서도 제가 방황하던 그 바이오 자금들이 결국 치매 치료제로 오늘 몰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투자 전략 세워달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고요.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 해주시죠.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무슨 치료제라든가 또 에로 라이센싱 아웃이라든가 이런 재료가 나오면 좀 급등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사실 치매 치료제가 만약에 개발된다고 하면요,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암 치료제라든가 여러 치료제 개발 나와서 이제 급등한 적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파괴력 있는 그런 재료가 될 겁니다. 근데 과연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겠느냐? 요게 이제 고민이겠죠. 개발된다면은 거의 최고의 어떤 주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치매라든가 혹은 파킨슨이라든가 알츠하이머라든가 중풍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뇌질환 쪽의 그 질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치료제는 물론이거니와 이 병이 왜 발병했는가, 정확하게 무슨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조차도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원인을 모르는데 치료제를 지금 개발한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한참 치료제 개발하기에는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 오히려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치료에 집중한다 그러면은 저 같은 투자를 하겠어요.
근데 원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치료제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잘 믿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치료제는 지금은 그 단순하게 이제 단기 어떤 바람 테마성 이쪽으로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냐.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대형주 중심으로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호전된다라면은 이런 약간 주변 섹터 치매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하나의 테마로서 급등락 거듭하는 흐름들을 과거에도 자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순환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원인이 조속하게 밝혀져서 치매로 고생하시는 치매 환자분들 완쾌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들어서도 탄력 없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52주 신고가 경신한 다음에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죠. 지난 3분기까지의 실적은 조금 그저걸 했는데 일단 디램이라든가 낸드라든가 모두 이제 개선이 되는 상승 사이클의 내년도에는 좀 진입할 것으로 진입하는 초입 구간으로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은 결국 이제 SK하이닉스도 물론이거니와 모든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구간은 어떤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거기서 등락 거듭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본다면 실적 턴어라운드, 업황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되기 직전, 네, 이 구간은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업황만 턴어라운드 되면은 과거 이제 실적 추이로 보면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대외적인 변수, 이런 변수들이 업황 회복을 과연 시장의 기대치만큼 충분히 충족시키겠는가? 이런 고민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탑픽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무역 협상, 무역 분쟁 관련해서 또한 일본과 관계 개선에 기대는 있는데 이것이 과연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역시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은 상승은 기대해야 돼. 대외 변수의 어떤 불안 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약한 3, 4개월 정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서 매수 접근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도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해성옵틱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죠. 네, 과거에는 스마트폰 초기에는 해성옵틱스도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그런 종목이긴 한데,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반대로 얘기하면 싸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평균표로 본다 하더라도 예상 실적 대비한 해성옵틱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국내 대형 업체뿐만이 아니라 중화권 쪽의 매출 비중도 높아가지고요. 거의 5대5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안정적인 매출 시현이 가능하지 않겠냐. 매출처 어떤 분산이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의 일괄 생산 체제를 갖춘 업체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의 어떤 고사양화, 고급화에 따른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스펙을 보유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가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 지금 현재 수준의 위치라고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을 노릴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선초가 1,700원 말씀드리면서 한번 매매 전략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해성옵틱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네요.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